안녕하십니까, 공매화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시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공매와 경매에 꼭 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죠.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은 쉽게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지, 계약이 갱신되고 나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중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임대차 보호법을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6조를 한번 볼까요? 제목을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라고 잡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조항이 6월 9일날 개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월 10일날 시행이 됐어요. 작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했던 임차인과 임대인은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계약한 계약자들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풀어볼게요.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그때부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었던 2년이었던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2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이하로도 잡을 수 있죠. 그 이하로 계약 종료를 잡을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면 2년까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다면 최대 2년까지 보는 거예요. 묵시적 계약갱신을 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2년이 추가되는 거죠. 2년 동안은 집을 비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2법 발효됐죠. 그 내용이 6조 3항에 나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 볼게요.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그 부분은 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이거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소장님 앞에 6조에 나왔던 묵시적 계약갱신과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이렇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간다면 굳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료될 때 그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최장 6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임대인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갈 것인지. 많은 미디어나 많은 분들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좋은 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이 6조의 2를 준용한다는 얘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6조의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1개월 전까지라도 반드시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재계약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묵시적 계약이 갱신된다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점만 남아있어요. 왜? 임차인의 의무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계약이라는 거는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요건이 다 갖춰지면 그때부터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해지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약을 중간에 깬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고 중개수수료, 계약을 깬 사람이 내야 되겠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중도에 아무 때나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못 박혀 있으니까 계약도 해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2년의 계약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고 나가는 임차인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들여서 임차인을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겠죠.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리해요, 임대인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했을 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죠. 일에 한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중도에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한다면 그것도 법조항에 있으니까 임대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면서도 임대인이 그걸 수용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겠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분들은 묵시적 계약갱신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당장 매각을 할 것도 아니고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되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재계약을 했더라면 2년을 꼬박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바람에 권리가 생겼어요.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구나. 중도의 계약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줘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5억, 10억 이런 전세계 하려면 중개수수료 장난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묵시적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계약이 종료됐을 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하자.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임차인이 요구한 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딘가에 증빙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통화만 하고 아니면 만나서 대화만 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2년 뒤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때 지난번에 당신이 요구해가지고 계약서 다시 작성한 거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사용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해도 임차인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꼼짝없이 다시 2년을 묶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처분 계획이 있거나 입주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2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특약으로 남겨두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거를 받아놓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녹음해놓거나 어떤 방법인지 상관없어요. 두 번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5%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면 20% 30% 증액된 돈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안면 몰수하고 제가 언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 이렇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다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두 번째,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고 일방이 계약을 변경하자고 통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합니다 라고 특약상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2+2, 2년만 하고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2+2+2 총 6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해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갱신 요구를 해지할 때와 똑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이 영상 보시는 임대인분들은 절대로 묵시적 계약갱신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셔서 재계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매아즈입니다. 지난번에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법률이 개정이 됐죠.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여전히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왜 그렇게 혼돈이 오는지에 대해서 법률을 부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혼란이 올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20년 6월 9일 6조 계약의 갱신 1항이 개정이 됐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던 내용을 2개월 전까지로 바꾼 거죠. 계약이 종료되기 전 한 달 전까지만 통지하면 됐었는데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냐? 소급해서 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부칙으로 가볼게요. 2020년 6월 9일 개정판 부칙이에요.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이 된 거예요. 6월 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을 더하면 12월이 되고요. 12월 9일인데 경과한 날부터니까 그 다음 12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2조 계약갱신에 관한 적용일에 제6조 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되는 거 아니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칙에 정확하게 못 박혀져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소급 적용된다고 이해하시고 계실까요? 그거는 그 다음에 20년 7월 31일 날 또 법 개정이 있었어요. 20년 7월 31일 날은 8조와 6조의 3, 7조를 법 개정을 했어요. 여러 조항을 개정을 했어요. 부칙 2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던 거죠. 2020년 7월 31일 개정의 핵심은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6조의 3이에요. 그리고 7조.
6조, 6조의 2, 6조의 3 이렇게 있죠. 그때 6조의 3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7조. 부칙의 2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급해서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벌써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적용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존속 중인 임대차도 적용한다는 얘기들이 매스컴을 탔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개정했던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묵시적 계약갱신의 내용은 이 7월 30일 개정의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전 6월 9일 개정 부칙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맞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계약 체결했던 분들은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쾌해지셨죠? 제가 부칙까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법률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